주간 HLB 시황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HLB의 주요 그룹주들이 일제히 큰 폭으로 상승하며 그간의 약세를 상당 부분 회복했습니다. HLB 그룹주에서 종종 느끼는 것이지만 뉴스가 나와서 주가가 상승하는 게 아니라 주가를 상승시키기 위해서 뉴스를 내보냈을 때 예후가 좋았으며 이번에도 그런 정황을 느끼기에 충분했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출양파는 늘 그래왔듯이 시황을 베이스로 팩트와 통계를 분석하여 종목을 추천합니다. 지난 12월 24일 HLB 방송에서는 대주주양도세 기준일 이후부터 1월 10일까지 HLB 주가 흐름을 3년간의 통계를 바탕으로 안내드린 적이 있습니다. 2021년에는 대주주양도세 기준일 이후 코스피는 3.1% 하락했으며 코스닥은 4.5% 하락했지만 HLB는 8.7% 상승했습니다. 2020년에는 대주주양도세 기준일 이후 코스피는 12.23% 상승하였고 코스닥은 6.58% 상승했으며 HLB는 12.17% 상승하였습니다. 2019년에는 대주주양도세 기준일 이후 코스피는 0.4% 상승하였고 코스닥은 3.2% 상승했으며 HLB는 11.48% 상승하며 대주주 양도세 기준일 이후 다음해 초까지 HLB 주가는 늘 급등했다는 것을 통계적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연말이 되면 언론들은 저희가 의심스러울 만큼 언제나 양도세 회피 물량을 이유로 공포심을 조장해왔지만 주가의 흐름은 언론의 우려와는 조금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단기 트레이딩을 할 게 아니라면 언론의 막연한 공포 조장의 물량을 뺏기기보다는 오히려 저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통계가 말해주는 대응 방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통계가 늘 맞는 것은 아니지만 주식은 통계와 확률의 게임이라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게다가 HLB는 주식 배당을 결정했기 때문에 3월 주총을 거쳐서 4월에 배당이 입고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28일 배당락과 29일 추가적인 하락은 하락분만큼 배당으로 입고되는 부분을 감안해서 주가를 평가해야 하기 때문에 대주주양도세 기준일 이후 현재까지 주가 흐름은 그간의 통계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금요일 장 초반에는 많은 언론에서 HLB 관련 기사를 동시다발적으로 내보냈습니다. 리보세라닙의 화학제조 품질인 CMC 절차에 필요한 생물학적 동등성에 관한 뉴스를 일제히 내보낸 것인데 당연히 사측에서 언론사의 보도자료를 배포했기 때문에 다양한 언론을 통해서 뉴스가 나왔다고 추정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CMC 관련 내용은 이미 사측에서 연말공지로 긍정적인 뉘앙스를 주었던 사안이었는데 좀 더 구체화된 결과가 발표된 것입니다. 기사 내용을 요약해보면 HLB 자회사인 엘레바와 중국 항서제약은 최근 캐나다와 중국에서 각각 제조된 리보세라닙의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을 진행했으며 제조시설이나 용량에 따른 차이점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며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는 내용입니다. 사측은 연말 공지를 통해서 NDA 준비에 시간 소요가 많은 CMC 부분은 위암 3상 종료 후 위암 NDA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상당 부분 완료되었기 때문에 시간 내에 NDA 준비가 가능했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특히 HLB 제약은 그룹 내에서 개발된 신약에 대한 생산 공장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고 최근 낙폭이 가장 컸기 때문에 반발 매수세의 유입으로 상방 세력이 강한 드라이브를 걸 수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HLB 또한 지난해 9월 15일 이후 가장 많은 거래량으로 11% 넘게 상승하며 그간의 약세를 일부 회복하였습니다. 최근 HLB는 지배구조 개편을 위한 HLB 테라퓨틱스 3자 배정 유상증자를 진행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HLB는 테라퓨틱스의 지분을 5% 이상 확보하게 되었으며 최대 주주로 등극했습니다. 계열사가 많은 기업들은 대부분 제한된 자본으로 지배구조를 효율적으로 개편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게 되는데 이번 3자 배정은 그러한 일환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진 회장은 주주간담회를 통해서 신약 개발의 성과를 HLB에 집중시키겠다는 말을 자주 언급하며 HLB를 지주회사로 키우겠다는 포부를 종종 밝힌 바 있습니다. 이번 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서 HLB 테라퓨틱스를 HLB 지배구조 아래에 귀속시키며 진 회장의 의지를 재확인하게 되었습니다. HLB는 엘레바와 이뮤노믹 테라퓨틱스에 이어서 HLB 생명과학과 HLB 테라퓨틱스까지 주요 계열사의 최대 주주가 되며 지주회사로서 면모를 갖추어 나가고 있습니다.
전일 주가 부양 의지를 보여주어서 그나마 다행이지만 그동안 주가가 지지부진하여 마음고생이 많았을 것입니다. 특히 지난해 9월 가남 1차 3상의 최종 데이터가 공개되었는데도 주가가 신통치 않다 보니 더더욱 스트레스가 가중되었을 것입니다. 당시 사측과 진회장은 물론이고 다수의 HLB 유튜버와 주요 커뮤니티에서는 가남 최종 데이터를 극찬하기에 바빴지만 출향파는 9월 12일에 조금 다른 시각의 분석 영상을 업로드했었습니다. 늘 강조해왔듯이 HLB 파이프라인은 상방 세력이 요리하기에 너무나 좋은 재료들입니다. 다만 팩트를 외면하고 무조건 찬티를 하는 것과 팩트를 인정하고 투자를 하는 것은 고점에서의 대응 전략과 결과가 너무나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 영상을 통해 공개했듯이 개인적으로 출향파는 2019년 10월 24일 HLB 주가가 역사상 최고점을 찍은 당일에 보유 물량의 90% 이상을 익절하였습니다. 파이프라인과 기업의 가치를 제대로 분석하지 못하고 막연하게 60만 원이 간다느니 100만 원을 넘길 것이라느니 하면서 허황된 꿈을 쫓는다면 절대로 고점에서 수익 실현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처럼 제약바이오주의 기업 가치를 제대로 분석하고 목표가를 냉철하게 설정하려면 주요 파이프라인을 팩트로 접근하려는 자세가 필요할 것입니다. 특히 투자자들이 가장 기대하고 있는 가남 1차 3상 최종 데이터는 그 어떤 파이프라인보다 더욱 냉철하게 팩트로 접근해야만 제대로 된 기업 가치와 합당한 목표가를 유추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출향파가 지난해 9월 12일에 업로드한 가남 1차 최종 데이터 분석 영상은 팩트를 종종 언급하는 출향파를 불편해하시는 HLB 극찬티 분들이 댓글로 욕설을 남기기도 했었는데 당시 출향파가 우려했던 부분을 잠시만 보고 오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캄넬리주맙과 리보세라닙의 병용 임상의 최종 데이터와 함께 가남 1차 치료제의 대세가 되고 있는 티센트릭과 아바스틴 병용 임상의 최종 데이터를 비교한 자료입니다. 임상 데이터를 확인할 때는 대조군과 비교하는 것이 가장 기본이 되겠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현재 대세를 형성하고 있는 경쟁약물과 동일 조건의 임상 결과를 비교하는 것에 있을 것입니다. 무진행 생존기간인 PFS는 소라페닙보다 1.9개월의 개선 효과를 보여주었지만 티센트릭과 아바스틴의 대조군 대비 2.6개월보다는 개선 효과가 크지 않았기 때문에 다소 아쉬운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PFS가 소라페닙보다 나은 결과를 보여줬다는 것에만 포커스를 맞추는 경우가 있는데 현재 가남 1차 치료제의 대세는 소라페닙이 아니라 티센트릭과 아바스틴의 병용요법이라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전체 생존 기간인 OS 다음으로 주가의 향방에 가장 영향을 끼치는 것은 부작용 데이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작용 데이터는 3등급 이상 기준으로 80.9%를 기록하며 기대치를 밑도는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대조군인 소라페닙의 52.4%와 비교하여 무려 28.5%나 높은 부작용 사례가 발견되어 우려를 자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티센트릭 병용요법이 대조군인 소라페닙보다 2%의 안정성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부작용 수치를 보여주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부작용 때문에 복용 중단한 비율은 대조군인 소라페닙은 4.5%에 불과한데 반해 캄넬리주맙과 리보세라닙의 병용요법은 24.3%로 적지 않은 환자가 부작용으로 인해서 중간에 복용을 중단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신 영상은 출향파가 우려를 제기했던 부분의 일부이며 전체 가남 임상을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OS는 대조군인 소라페닙은 물론이고 가남 1차 치료제 시장에서 대세를 형성하고 있는 티센트릭과 아바스틴의 병용까지 넘어서며 넘사벽 수준의 결과를 보여주었기 때문에 약가를 고려한다면 충분히 시장 경쟁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문제가 있는 부분도 제대로 인지하고 있어야 파이프라인과 기업 가치를 제대로 분석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최종 목표가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팩트를 기반으로 한 냉철한 가치 분석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참고로 출향파는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서 HLB 연말공지 등을 포함하여 매일 장전의 HLB 코멘트와 함께 글로벌 시황을 분석하여 무료로 공개하고 있으니 많이 참여하셔서 도움받기 바라겠습니다. 이번에는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서 분석해드린 HLB의 임상 관련 연말공지를 간단하게 언급해보겠습니다. 쓴소리가 포함되어 있으니 극찬티 분들은 시청을 삼가하시는 게 좋을 것입니다. 지난해 11월 17일 신경종합학회에서 발표하겠다고 했던
교모세포종의 최종 데이터가 연기된 것이 대학 간의 분석 시스템 차이 때문이라고 공지를 통해서 해명했는데 이는 너무 궁색한 변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측의 해명이 사실이라고 해도 시총 규모에 걸맞지 않은 허술함을 또다시 드러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선낭암 NDA에 관해서는 혁신의약품에 지정받지 못했다라고 고백했는데 2022년 4분기 안에 NDA를 신청하겠다던 선낭암은 2022년까지 NDA는 고사하고 혁신의약품 지정도 받지 못할 처지가 된 것입니다. 게다가 이런 중차대한 문제를 지금까지 공개도 안 했다는 것은 사측과 진 회장에 대한 신뢰에 심각한 의문을 품게 만드는 사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측은 늘 투명한 소통을 강조해왔지만 실상은 2019년 대상승 전에 주가를 급락시켰던 간암 데이터에 석연치 않은 공개처럼 선택적 솔직함이었다라고 평가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한 위암 NDA와 선낭암 NDA 중 어느 것을 먼저 제출할지를 최종적으로 선택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는데 선낭암 NDA 때문에 위암 NDA를 보류했다고 수차례 강조해왔기 때문에 사측의 해명이 정황적으로는 이해가 되더라도 감정적으로는 쉽게 공감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게다가 위암 임상이 1차 유효성 지표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것을 언급하며 FDA를 설득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말한 부분은 적지 않게 당황스럽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위암 임상에 일부 미흡한 점이 있지만 NDA 승인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뉘앙스로 자신감을 보여왔었는데 갑자기 태도가 바뀐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해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공매도 분석 관련 안내사항입니다. 출양파는 최근 서브 채널인 공매통을 런칭하였는데 공매도 상위 종목에 대한 공매도 현황을 지속적으로 업로드할 예정입니다. 최근 HLB 공매도 현황 분석 방송을 통해서 공매도 잔고와 대차 잔고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고 언급하였는데 마침 주가가 큰 폭으로 반등하며 공매도와의 연관성에 대한 디테일한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공매도 잔고와 대차 잔고가 동시에 소강 상태를 보이면 쇼커버링 가능성을 유추할 수 있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공매도 현황을 체크하시면 매매 전략에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출양파 추천 종목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출양파는 공개적으로 종목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27일 대주 주양도세 기간부터 진입을 시도했는데 지수가 하락하며 몇몇 종목은 이탈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출양파 추천 종목의 진입 타점은 바닥권에서 매수세와 매도세가 접전을 벌일 때 진입하기 때문에 기대 손실은 작고 기대 수익이 크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종목을 추천한 지난 12월 27일 종가를 기준으로 코스피와 코스닥이 2% 가까이 하락했지만 추천 종목의 예후는 짧은 기간에 긍정적인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출양파 공개 추천 종목은 기본적으로 무료로 진행하지만 목표가와 주가 추이에 따른 대응 전략은 골드 멤버십에서 유료로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보통의 주식 전문가들은 추천 후 하락한 종목은 언급을 회피하고 추천 후 예후가 좋은 부분만 집중적으로 부각하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출양파는 선진시장처럼 국내 주식 전문가들도 추천 성과를 투명하게 검증받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종목을 추천하게 되었으며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추천 당일의 영상과 매매일지를 빠짐없이 모두 공개하며 투명하게 검증받고 있습니다. 지난 27일 공개 추천 이후 코스피가 1.8% 하락하였으며 코스닥은 2.14% 하락했지만 브랜드 엑스코퍼레이가 30%가 넘는 상승을 보여주었으며 DB하이텍과 삼성엔지니어링도 진입 타점이 나쁘지 않는 등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탈된 종목을 보면 손실률이 5% 이내인데 대부분 파동의 끝에서 짧은 손절을 잡고 진입하여 기대 손실은 작고 기대 수익이 큰 매매 전략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탈이 되더라도 손실이 크지 않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2021년 11월 8일부터 진행했던 VIP 멤버십 종목 중에서 지난달에 마감된 추천 성과를 살짝 공개하면 12월 한 달간 코스피는 10.6% 하락하였고 코스닥은 8.3% 하락했지만 출양파 추천 종목의 12월 마감된 추천 성과는 보시다시피 나쁘지 않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매매 현황은 현재 출양파 VIP 멤버십에서 보유하고 있는 종목의 리스트입니다. 종목을 추천한 이후 지속적으로 지수가 하락했기 때문에 기대한 만큼의 성과는 아니었지만 지수 대비로는 역시 선방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공개한 추천 종목을 함께 매매한 VIP 회원님들도 본 영상을 시청하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매매 현황은 한치의 오차가 없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이처럼 출향파 추천 종목은 파동의 끝에서 진입과 청산을 반복하기 때문에 대세 하락장에서도 나름 선방하며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출향파 매매 시스템은 지수가 횡보만 해줘도 적지 않은 수익이 가능한 구조이지만 2022년처럼 지수가 대세 하락할 때는 그 어떤 매매 시스템도 수익은 고사하고 상당한 손실이 불가피했을 것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2022년 코스피는 23.6%로 큰 폭의 하락이 있었으며 코스닥은 33.9%로 더욱 가파른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연준의 말바꾸기 금리 인상으로 대형 IB들도 손실이 적지 않은 한 해가 되었는데 연준 의장이 자신이 했던 주요 금리 정책을 4번이나 말바꾸기로 변경한 것은 연준 역사상 유례가 없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파동의 끝에서 진입을 시도한다면 이런 무시무시한 하락장에서도 손실을 최소화하며 버틸 수 있기 때문에 기대 손실과 기대 수익의 편차를 이용한 매매 방법은 하락장에서는 궁극의 매매 전략이 될 것입니다. 출향파가 생소하신 분들은 공개 추천 종목을 통해서 출향파 추천 성과를 검증하신 후에 골드 멤버십으로 공개 추천 종목을 관리받으시거나 2021년 11월 8일부터 운영되고 있는 VIP 멤버십을 통해 최우선주에 대한 추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텔레그램 채널 입장과 회원 가입은 고정 댓글의 링크를 통해서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간 HLB 방송을 마치겠습니다.